네, 12주차에서는 활동별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네, 1강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 지도 방법, 2강에서는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1강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청소년 자치활동의 개념, 두 번째로 청소년 자치 조직의 구성 단계, 세 번째, 활동 단계, 네 번째, 청소년 자치 활동의 지도 방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자치활동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자치활동이란 대상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은, 자, 외부의 간섭이 없이 또는 누가 시켜서 강압적인 이런 압력 없이 하는 자치활동이고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 자치활동이란 청소년들 간의 서로 간의 합의와 그다음에 그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계획된 활동이며 다양하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 자치활동을 포괄하는 활동을 우리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첫째, 자발적인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외부의 간섭이나 누구의 압력 없이 그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계획된 활동이어야 된다. 자, 세 번째,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 자치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겠어요? 청소년 자치활동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 첫 번째, 이제 학교 영역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학급 활동. 자, 예를 들자면은 학급 회의라든지 학급 행사와 같은 청소년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인 이런 자치 활동이죠. 자, 두 번째가 학생의 활동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대위원회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동아리 활동 또한 청소년 자치 활동 안에 들어가는데 각종 동아리 활동 또 동아리 발표회 등이 청소년 자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요, 지역사회입니다. 자, 지역사회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자, 활동의 예를 보실게요. 네, 정기회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 또는 세미나, 그 다음 소식지를 발간하는 거, 청소년 수련관 시설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 청소년 욕구를 조사하는 이런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가 청소년 참여위원입니다. 활동은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문 또는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캠페인, 토론회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 자, 출범식이라든지 또는 지역회의, 그 다음에 예비 소집해서 하는 회의, 본회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 과제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는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동아리 활동에서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가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동아리 인준식에 참가한다든지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치조직 구성의 단계입니다. 단계별 활동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탐색 및 준비 단계입니다. 자, 이 탐색 및 준비 단계에서는 첫 번째, 활동의 이런 목적이라든지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자, 두 번째가 구성원을 확보하는 단계. 자, 어떤 조직,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 확보하는 단계. 세 번째, 자, 이렇게 목적, 목표, 구성원이 결정됐으면 그 활동 대상에 따른 관련된 정보라든지 자료 수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색 및 준비 단계에서는 외부의 인적인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연계망을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두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지도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에 따라서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되는 그 전반적인 전개 단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든지 소집단 단위에서 지위나 역할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직 모형을 이제 도출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기 단계에서 넘어서면 안정화 단계인데요. 이 안정화 단계에서는 그 청소년 조직의 이런 역할이라든지 지위의 분담이 정착화됩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 결정된 이들의 지위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점차 안정화 단계에서는 역할 수행을 통해서 점차 정착화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전체 조직의 이런 목표라든지 소집단 목표 간의 이제 일치를 보이는 단계가 바로 안정화 단계입니다.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다시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조정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민주성, 역동성이 유지되는 거.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서 안정화를 잘 유지하시는 단계입니다. 자, 이어서 기획에서 실행, 평가 단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획의 단계에서는요. 욕구를 조사를 하고 공동 가치를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연계할 수 있는 협력 자원을 또 확보를 이 기획 단계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구성원들 간에 공유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평가 도구를 이 기획 단계에서 미리 개발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표준화 평가 척도를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그다음에 문서화를 이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된 내용을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 다섯 번째, 드디어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단위별 역할 분담을 해서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역할별 그 시스템 안에서의 조직 구성원 간의 경험을 충분히 공유를 하시고, 자, 효과적인 수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을 할 때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갈등을 또 조정을 하는 것 또한 이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평가 단계인데요. 평가에서는 자, 실제로 자치 조직 단계의 활동을 평가를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내용들을 환류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단계.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어떤 활동이 더 추가되면 좋을지 추수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청소년 자치 활동의 지도 방법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자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또는 그들이 저항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욕구와 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건강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시고 지도하시고 격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또는 체험하고 건전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든지 청소년 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얼른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은 청소년 자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력자이자 멘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2주차 2강에서는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현황,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도자의 역할과 그 다음 청소년 교류활동의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 개념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대도시와 농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전 세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전반적인 모든 체험 활동을 우리는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적은요, 청소년들이 이러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자, 최근 이제 현대사회는 굉장히 이제 소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세상으로
굉장히 이런 그 전 세계 네트워크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청소년들이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청소년 지도 활동은 굉장히 각광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청소년 교류 활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자, 이 활동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중에서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활동 중에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교류 활동은 자기 주도성이 크게 요구되는 활동이다. 자발성,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 교류 활동에 참여를 해야 진행되는 활동이 되겠죠. 세 번째, 자, 이 활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활동이다. 자,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리 조직 시스템화되어 있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넷째, 자, 이 활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년 활동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교류 활동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체험 활동이며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이 교류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직접 체험한 체험 학습의 기회가 되는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죠. 여섯 번째, 교류 활동은 자, 다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문화적인 수용, 관용, 그 다음에 글로벌한 글로벌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신장, 개발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런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적극적인 사회적인 참여의 기회이자 소통의 장,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 그쵸?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도시랑 농촌 간의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는 서울 지역, 그 다음 제주도 간의 청소년 교류 활동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교류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과제로. 그래서 충분히 구체적인 사례를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 네, 지금 우리나라의 특성상 남한과 북한 간의 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죠. 청소년들 간의 교류 활동이 자, 두 번째 카테고리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주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교류 활동을 안 한 국가가 없을 만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국가의 현황입니다. 34개국이나 되고요. 동아시아, 중국, 일본에서부터 남아시아, 태평양, 주로 많이 가는 것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유럽 11개국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그리스, 터키, 불가리, 그 다음에 중남미도 있고요. 그래서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 이런 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주요 활동은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꿈과 사람 속으로 이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을 세계 주역으로 국제화의 그 행사 참가단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꿈과 사랑 속으로 예를 들자면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 그다음 문화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참가 연령은 만 15세에서 20세, 파견 국가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입니다. 파견 시기는 이제 주로 여름방학을 활용하는 7, 8월, 9월까지 되고요. 파견 기간은 10일 내외, 참가 비용은 자부담이 70만원 이하로 국가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비용은 이제 편도 환경료라든지 현지 봉사활동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제 취약계층 참가자인 경우에는 전액이 지원되는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을 세계 주역으로 라는 프로그램은 주요 활동을 국제회의에서 발언 또는 발제 초청, 인사특강, 주제별 토론, 그 다음에 각국 청소년 대표들과의 교류 등의 주요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참가 연령 대상은요, 만 16세에서 24세. 파견국은요, 국제회의를 이제 개최하는 지역이 되겠고, 파견 시기는 연중에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파견 기간은 8일 내외. 그래서 파견 회의나 행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대부분의 이제 왕복, 항공료의 30%, 그다음 네, 2016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의 구체적인 이제 사례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파견 팀수 대비 이제 파견자 수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파견을 했나요? 네, 보시면 네, 캄보디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순위 이제 몽골,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 그다음 라오스 뭐 이렇게 순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단체,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국제교류, 행사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인데요.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카우트 인재 세계 야영대회. 행사의 취지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개척 정신, 협동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참석 대상은 49개국의 스카우트 학생 약 9,000명. 그 다음에 우리 주관 기관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요,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인데요. 행사 취지는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23국에 약 200명 정도고요. 주관 기관은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그 다음 세 번째 예는 국제청소년 포럼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세계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이제 사안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0개국 정도의 약 90명의 청소년이 참석하셨고, 주관기관은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네요. 그거 외에도 이제 국제청소년, 캠페스트라든지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도자의 역할과 청소년 교류활동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자 역할입니다. 첫째, 자, 청소년 교류활동 지도자는 일단 지도사 자신이 먼저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 다문화를 통합하는 긍정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모델링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다문화의 수용, 통합을 살피셔야 되겠고요. 둘째,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지도자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내적 동기화를 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셋째, 자, 계획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이제 실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리더자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중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해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넷째, 교류 활동이 이제 끝난 후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한 교류 활동을 이제 평가하는 시간에 참가 소감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가진 느낌, 그다음 변화된 가치관, 태도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기 만족, 평가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교류 활동의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의 이런 국제 이해라든지 청소년의 국제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선정이 돼서 각 학교나 청소년 단체, 시설에 교육되고 적용,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교류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특별적인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 셋째 과제입니다. 청소년 국제 이해 교육, 그 다음에 국제 교류를 위한 독립 건물을 좀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전담 기구로 하여금 이 청소년 교류 사업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넷째 과제입니다. 청소년의 이런 교류 활동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 그다음 운영적인 측면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 5째 과제는 기존의 이런 각국 국제 이해라든지 국제 교류 기관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자. 6번째 과제는요, 각국 간의 학교, 청소년 단체, 시설 간의 자매 교류를 조금 맺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권장을 하자. 7번째 과제는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분야로서 실시를 해야 된다입니다. 네, 12주차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과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12주차의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청소년 교류활동과 관련된 사례를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간 교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찾아서 카페에 업로딩을 하시고 시청한 다음에 해당 영상 내용을 친구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서 요약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이 찾았던 구체적인 사례가 업로딩 되어 있을 겁니다. 19년도에 진행한 청소년 교류활동 사후관리 활동으로 세계시민 프로젝트 활동 영상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